속보. 결국 문체부 해냈다. 600억 징계부터 시작. 협회 향한 문체부 분노의 징계 시작. 600억 징계부터 시작. 축구계 경악.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가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의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5일 오후 1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축구협회의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그중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축구협회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난 10월 2일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축구협회를 감사한 최종 결과, 총 27건의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문책 시정주의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문체부는 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축구협회 정관 제69조 제2항에는 재정적 부담을 갖는 대규모 차입을 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 조달을 추진하면서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했다. 또한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설을 위한 보조금 총 77억 원, 22에서 23년 2개년간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내부의 축구협회 사무공간 조성을 제외하기로 문체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했다. 그러나 임원회의에서 미니스타디움 내에 사무공간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이 내용으로 천안시로부터 건축허가를 승인 2023년 9월 받았다. 문체부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2023년 보조금 신청 시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제외하고 별도 사무동을 조성하는 것으로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총 56억 원을 교부받았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방안 마련을 감독부서를 통해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2022년 축구종합센터 미니스타디움 사업비 중 21억 원을 광급자재, 전광판, 조명 등 지붕막, 비용으로 구매 계약하고 전액을 성금으로 집행했음데 해당 광급자재 설치는 골조공사 완료 이후에나 가능해 사업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축구협회는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비 21억 원을 집행하고 정산 요청해 보조금에 대한 이자 수입 1억 8천만 원 위 손실을 초래했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및 광급자재 성금 집행으로 초래된 이자 수익 손실 등에 대해 축구협회의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배의 제재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2. 팩트체크. 이기흥 닮은 꼴 정몽규. 사연임 선언 뒤 해외 도피? 일정 확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7월 말 시작한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어제 5일 발표했다. 대한축구협회에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가 3개월 넘게 조사한 만큼 발표 내용에 국민의 관심이 높았던 상황. 그런데 문체부의 감사 결과를 두고 체육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몽규 회장을 비롯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고위층, 김정배 상금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축구협회에 요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대목 때문이다. 정리하면 강제성 없는 결론인 만큼 실질적인 징계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이번 특정 감사에서 축구협회의 문제점을 6개 항목으로 나눠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고 밝혔다.
여기서 협회의 부적정한 행정 처리와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확인했고 정몽규 회장을 포함해 16명이 임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으며 시정 2건과 제도 개선 등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결과 발표를 맡은 최현준 감사관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제명, 해임, 자격정지가 공무원 기준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본다. 면서 3가지 가운데 공정위가 선택하면 될 걸로 판단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구는 말 그대로 요구일 뿐 강제성이 없어 축구협회가 반드시 따라야 할 사항은 아니다. 문체부의 감사 결과 발표 4시간 뒤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요청, 뜻을 모으고 오늘 오전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이제 관심은 정몽규 회장의 사선 도전 선언 시기에 쏠린다. 사실상 정 회장의 연임 도전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사면 논란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 등 정몽규 회장 체제에서의 축구협회 행정 난맥상과 잡음이 최근까지 거센 논란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국정감사 사안으로까지 올라왔지만 정몽규 회장은 불출마에 대한 언급을 꺼려왔다. 사실상 사선 도전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선 도전의 마지막 걸림돌로 예상됐던 문체부 감사마저 말 그대로 미지근한 결론이 났고 이렇다 할 강제성이 없어 정몽규 회장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느냐, 마느냐, 이제 남은 기간은 약 한 달이다. 정몽규 회장이 사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문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올해 마지막 열리는 제40차 스포츠공정위는 12월 중순에 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건 접수 마감일은 12월 2일. 정 회장이 출마를 노린다면 마감일인 2일 서류 신청을 마치고 여론을 피해 해외 출장 등을 핑계로 잠시 한국을 떠나 있다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공교롭게도 축구협회 새 회장 선거일은 2025년 1월 8일이고 후보자 등록 마감일도 12월 2일이다. 따라서 축구협회 내부에서는 문체부 감사 최종 발표로 이렇다 할 영향을 받지 못한 만큼 정 회장이 최대한 마지막 순간까지 여론 추이를 살펴 사선 승인 심사 서류 제출과 후보자 등록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체육회 공정위 심사 통과만 하면 축구협회 회장 선거 당선은 문제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오는 11일 국회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지만 해외 출장을 핑계로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스포츠 공정위에 3선 도전 관련 심사 자료를 제출하고 곧바로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국가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 총회 참석을 이유로 출국했다. 이후에도 다른 해외 출장이 계획되어 있어 귀국과 출국을 반복하며 11일 현안 질의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3선 도전 자료 제출을 시작한 뒤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내 체류를 피해 국외로 떠난 셈. 정황상 꼼수 논란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정몽규 회장의 계획은 어떨까? 기자가 축구협회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를 통해 12월 2일 스포츠 공정위 심사 안건 접수 마감일 이후부터 심사가 논의될 제40차 공정위가 열릴 12월 중순까지 정몽규 회장의 해외 출장 계획을 취재한 결과 공교롭게도 이 기간에 정몽규 회장의 해외 출장이 2번이나 계획돼 있음이 확인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정 회장은 12월 초 아시아축구연맹 관련 행사로 출국하고 이어 중순엔 동아시아 축구연맹 행사로 홍콩으로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같은 행보라고 봐도 무방한 일정이다.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은 지난달 말 3차 성명서를 통해 축구협회 대의원들의 단결을 강조했다. 축구협회 정관 제34조 위결사항 2항을 근거로 들어 선임임원의 선출, 해임 및 이사의 증언에 관한 사항에 따라 대의원총회 위결을 통해 선임임원의 해임이 가능하다며 정몽규 회장의 해임, 탄핵, 이 대의원총회를 통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축구협회 대의원은 17개 시도협회장,
K리그 1 대표이사 12명, 산하연맹회장 5명 등 총 3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장 11월 말부터 12월 초 시작될 각 시도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정몽규 회장이 자신의 사선 도전을 위한 표심 잡기를 위해 각 시도를 돌며 물밑 작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축구협회 내부에서는 현재 축구협회는 창립 이래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 외부에서는 정몽규 회장 체제에서 축구협회 이미지가 대대적으로 추락했다고 언급한다. 정 회장의 사선 도전, 성공이냐, 실패냐, 이제 한 달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3. 시즌 도중 K리그 감독 빼가기 논란, 대한축구협회, 대표팀 운영 규정 개정. 대한축구협회는 12일 2024년 제6차 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K3, K4 클럽 라이선스 규정, 회장 선거 관리 규정의 개정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국가대표팀 사령탑 선임 논란이다.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 시즌 중 K리그에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표팀 운영 규정에서는 각급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있어서 협회가 선임 후 소속팀에 통보하면 구단의 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했다. 이제는 대한축구협회가 감독으로 선임하려는 인물이 지휘봉을 잡고 있을 경우 해당 클럽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각급 대표팀의 경우 코치부터 트레이너까지 모두 이사회 선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대표팀 운영 규정 제12조 1항을 개정해 감독 이외의 코칭 스태프는 이사회 선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하여 대표팀 운영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코치진 선임 절차를 개선했다. K3, K4 리그 클럽 라이선스 규정의 경우 안정적인 리그 운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수들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K3, K4 구단은 내년 시즌부터 구단 소속으로 협회에 등록하는 모든 선수와 계약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구단이 선수와 합의하면 별도 수당 계약조차 없이 선수로 등록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소속 선수로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양자가 연봉 또는 수당 계약을 해야 한다. 또 K4 리그 구단 내 연봉 계약 선수의 의무 보유도 순차적으로 강화된다. 기존의 K4 리그 구단은 연봉 계약 선수를 5명 이상 보유하도록 했는데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의무 보유가 1명씩 단계적으로 늘어나 5년 뒤 K4 리그 구단은 최소 연봉 계약 선수 10명을 보유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K4에서 K3 리그로 승격한 팀에 대해서는 연봉 계약 선수 보유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 전에는 리그 승격 첫 해 바로 K3 리그 보유 기준에 맞춰 연봉 계약 선수를 20명으로 늘려야 해 운영 및 재정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승격 후 1년에 5명씩 늘릴 수 있게 하여 부담을 덜게 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일정도 보고됐다. 선거운영위원회는 오는 12월 12일까지 구성되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이다. 선거는 오는 2025년 1월 8일에 실시되며 새로운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정기총회일은 1월 22일이다.